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한 뒤에도 다시 찾아오는 두 번째 암입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평온하게 지내던 분이 어느 날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지요. 암이 재발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많은 분이 운이 나빴다고 체질 탓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바로 매일 먹는 그것,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몇 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는 음식들 속에 문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5가지와 3개월 만에 암세포의 연료를 차단해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드는 황금 식단의 원칙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전문의 최태영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곁에서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수술, 같은 항암제, 같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떤 분은 계속 재발하고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지낸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운, 체질, 유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추적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오래 드셨는가였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음식과 암을 직접 연결짓는 이야기는 의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치료의 중심은 수술과 약물, 방사선이었고 식탁은 개인 취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고 특정 성장 신호와 염증 환경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여러 환자, 자조 모임과 통합의학센터에서 음식과 생활습관이라는 기본기가 치료 성패를 가른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암세포는 무한히 자라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즉 쉽게 흡수되는 당입니다. 둘째, 분열을 가속하는 성장 신호, 대표적으로 특정 유제품과 호르몬 자극입니다. 셋째,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기 쉬운 길을 만들어주는 만성염증과 손상된 미세환경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암세포는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구나 하고 더 빨리, 더 멀리, 더 뻔뻔하게 자라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를 돕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왜 문제인지, 무엇으로 바꿀지, 실천법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째,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높이는 습관들입니다. 열과 시간, 마찰이 가해진 플라스틱은 미세 조각과 화학물질을 방출해 몸 안에서 만성염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데우는 1. 차를 고온에서 우릴 때 합성 티백을 쓰는 1.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생수병을 오래 두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해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유리나 세라믹에 옮겨 담아 데우고 가능하면 입차를 사용하며 물병은 유리 혹은 스테인리스로 바꿉니다. 배달 음식도 받자마자 그릇에 옮겨 담으면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번째, 우유와 특정 유제품의 과잉 섭취입니다. 유제품에는 성장 신호에 관여하는 인자가 포함될 수 있고 현대 식생활에서는 치즈, 요거트, 라떼, 아이스크림 등으로 무심코 섭취량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대체가 어렵다면 서서히 빈도를 줄이고 무가당저 가공 제품을 고르며 식물성 대체식 콩, 귀리, 아몬드 등을 적절히 섞어가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번째, 트랜스 지방과 과열제 가열 기름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거나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쓰면 산화물과 변성, 지방이 늘어나 세포막과 혈관을 자극하고 염증의 불씨를 키웁니다. 튀김 빈도를 줄이고 굽거나 찌는 조리로 바꾸며 기름은 연기가 나기 전 온도에서 짧게 쓰고 버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번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흰쌀밥, 달콤한 음료, 과일 주스, 시럽과 당절임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암세포가 선호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꾸고 통곡물과 통과일을 선택하며 마시는 당을 끊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은 놀랄 만큼 완만해집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일부 육가공 간편식은 첨가물과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단백질은 생고 기생 선달걀 콩류에서 얻고 장을 생각한다면 발효식품과 섬유, 물을 꾸준히 곁들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지금부터 3개월 황금식단의 큰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급격한 출입을 막는 식사 구조입니다. 접시는 절반이 제철 채소, 나머지 절반은 단백질과 통곡물로 채웁니다. 채소부터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탄수화물은 뒤에 소량으로 마무리합니다. 둘째, 깨끗한 조리입니다. 튀김 대신 찌고, 굽고, 생으로 기름은 신선하게 소량만 쓰고 한 번 쓴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물과 잠과 움직임입니다. 체중 kg당 하루 30ml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밤 11시 전후에 숙면을 지키며 하루 30분 걷기를 생활화합니다. 넷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생활 루틴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가열을 피하고 티백 대신 입차, 유리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이 기본입니다. 다섯째, 유제품은 단계적 감량 후 대체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식물성 요거트, 두부와 콩류, 잎채소와 견과로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여섯째, 가공육과 설탕은 집에서 드리지 않기로 원천 차단합니다. 집에 없으면 한밤중에 충동도 이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12주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1. 2주 차에는 가공육과 설탕을 먼저 끊습니다. 사과, 배, 베리류 같은 통과일은 하루 한두 번 소량으로만, 음료는 물과 차로 대체합니다. 3. 4주 차에는 아침에 빵과 흰쌀밥을 통곡물로 바꾸고 과일 주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5. 6주 차에는 유제품 섭취 빈도를 줄이고 대체 식품을 찾습니다. 7. 8주 차에는 튀김 없는 주간을 만들어 구이찜 수프로 메뉴를 설계합니다. 9. 10주 차에는 배달 간편식의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용기 루틴을 완성합니다. 11. 12주 차에는 외식 메뉴에서 채소 2배, 소스 반, 탄수화물 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로드맵을 실천한 많은 분이 3개월만 지나도 몸의 신호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식후 졸음과 더부룩함이 줄고 야간 속쓰림이 사라지며 아침에 자연스레 눈이 떠지고 혈당과 염증 지표가 안정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 치료 시점, 기저질환, 약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통의 방향은 같습니다. 당을 급하게 넣지 않고 염증을 키우지 않으며 성장 신호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식사, 그리고 꾸준한 생활 리듬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올바른 연료와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움직임을 제공하면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식사 순서와 간헐적 공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식사 중 공복 시간을 12-16시간으로 확보하면 혈당과 인슐린 파동이 잦아들고 세포의 청소 시스템이 활발해져 손상 단백질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나친 단식은 체력과 체중이 급감한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개인화해야 합니다. 식사 순서는 과학적으로도 실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장에 도착하면 당의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이 포만과 근육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마무리하면 같은 메뉴라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또 하나, 소스와 드레싱에 숨어있는 당과 나트륨을 경계해주세요. 무가당, 무첨가, 짧은 성분표가 기본 원칙이며 집에서 간장, 식초, 올리브 오일, 레몬으로 간단히 만들면 안전하고도 맛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을 끊을까 해서 무엇으로 채울까로요. 접시의 절반을 차지할 채소는 색을 다양하게 고릅니다. 초록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주황호박, 당근, 붉은색 토마토, 비트, 보라가지, 적양배추, 흰색 양파, 마늘, 버섯이 서로 다른 식물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생선과 콩, 달걀, 닭과 같은 살코기를 중심으로 하고 통곡물은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등을 섞어 다양성을 높입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한 줌이면 충분하며 지나치면 에너지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양을 지키세요. 간식이 필요하면 통과일과 요거트, 무가당, 소량, 혹은 두부와 견과류를 곁들인 샐러드가 좋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중반 이후 줄이고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맞춰 위장을 쉬게 합니다. 물을 잊지 마세요. 목이 마르기 전에 소량씩 자주 투명한 물을 기본으로
따뜻한 차는 설탕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혼자 바꾸려 하면 외롭고 지칩니다. 가족과 식탁의 약속을 만들고 냉장고와 장바구니가 당신 편이 되게 하세요. 집에 들이지 않으면, 손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체력을 말씀드립니다. 암과의 싸움은 마라톤입니다. 때로는 뒤처지는 날도, 멈추고 싶은 날도 옵니다. 그럴 때는 계획을 버리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 생존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가공육 한 팩을 장바구니에서 내려놓는 것,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물로 바꾸는 것, 플라스틱 용기의 가열을 멈추는 것, 저녁 산책 15분을 더 걷는 것, 잠자기 전 화면 시간을 줄이는 것. 작은 변화가 쌓여 면역과 대사, 염증과 호르몬의 파도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말기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나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삶을 다시 설계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의 한 할아버지는 간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음식을 바꾸고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며 7년을 덤으로 선물 받았고, 강원도의 한 할머니는 4번의 재발 뒤에도 식탁과 수면, 움직임을 정직하게 지키며 5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숫자는 통계일 뿐, 당신은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 영상이 그 역사의 다음 장을 쓰는 작고 단단한 연필이 되길 바랍니다. 의학의 최전선에서 제가 배운 것을 성실히 전하겠습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수술도 방사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바탕인 일상과 식탁이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전한 원칙을 일주일, 한 달, 3달 이어가며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식사와 수면, 걷기와 기분, 통증과 위장 상태, 혈당과 혈압, 체중과 허리둘레 같은 지표를 수첩에 적으면 스스로의 의사가 됩니다. 넘어지는 날이 오면 그 자체를 실패로 정의하지 말고 배운 날로 기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이며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은 병실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매일의 식탁 위에서도 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하루 식단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위장을 깨우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른 잎채소와 토마토, 양파를 곁들인 샐러드에 삶은 달걀 1개, 통곡물죽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빵이 생각날 때는 통밀빵 한 조각을 선택하되 잼 대신 아보카도나 으깬 병아리콩을 바르면 포만이 오래갑니다. 점심에는 현미와 보리를 섞은 밥에 제철 나물 2-3가지, 구운 생선이나 두부 스테이크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채소 수프와 구운 닭가슴살 혹은 렌틸콩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간식이 필요하면 사과 반개, 베리 한 줌, 혹은 무가당 요거트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 가능하면 햇빛 아래에서의 산책을 더하면 비타민 D와 기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오전에만, 달콤한 디저트는 요일을 정해 의식처럼 소량으로 즐기고 기록해두면 일탈이 아닌 관리가 됩니다. 장보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을 볼 때는 바구니의 절반을 채소와 통곡물로 먼저 채운 뒤 단백질을 고르고 가공식품 진열대에서는 성분표를 10초만 읽어 설탕, 과당, 포도당, 시럽, 아질산, 인산염 같은 단어가 보이면 내려놓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성분을 먼저 보는 습관이 건강 계좌에 매일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외식 자리에서는 처음에 샐러드와 물을 먼저 주문하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국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전에 한 숟가락만 맛을 보고 면 대신 밥, 흰밥 대신 잡곡밥, 튀김 대신 구이나 수육으로 바꾸는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빵이 기본으로 제공되면 반은 포장해 집으로 가져오거나 동행과 나누어 식탁 위 머무는 시간을 줄입니다. 단짠의 유혹이 강한 날에는 미리껌이나 민트, 따뜻한 허브티를 준비해 입이 심심하지 않게 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장치들이 의지를 소모하지 않고 환경을 편하게 만듭니다. 혹시 체중이 너무 빠지거나 입맛이 없을 때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조밀하게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부와 달걀, 생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를 소량씩 자주 수프와 죽으로 부드럽게 준비하면 체력의 바닥을 막아줍니다.
구역과 미각 변화가 있을 때는 생강과 레몬, 박하를 활용해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고 차갑거나 미지근한 온도로 조절해 보세요. 입이 쓸 때는 금속 숟가락 대신 나무 숟가락을 쓰거나 플라스틱 냄새를 유발하는 용기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호전되는 분이 많습니다. 장과 위가 민감한 분이라면 섬유질은 처음부터 많이가 아니라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수분을 함께 늘리고 익힌 채소에서 시작해 생채소로 확장하면 복부 팽만과 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기와 단맛을 동시에 낮추는 동안 첫 2주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미각은 2-3주 만에 새 기준에 적응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재료 본연의 단맛과 향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이전의 과한 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생활 루틴을 정리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는 5분 스트레칭과 햇빛 쐬기, 점심 뒤 10분 걷기, 저녁에는 화면을 줄이고 책이나 음악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잠자기 전 따뜻한 샤워와 감사, 일기 세 줄 같은 작은 의식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수면은 면역의 토대이자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생활약입니다. 야식과 늦은 카페인은 끊고 침실의 온도와 빛, 소음을 조절해 밤의 회복을 지켜주세요. 스트레스는 음식만큼 강력한 변수입니다. 완벽히 없앨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불안이 솟구칠 때는 호흡을 길게 내쉬고 손으로 따뜻한 컵을 감싸 안아 몸의 감각을 현재로 데려오세요. 걷기 명상, 짧은 기도, 느린 음악, 감사 메시지 한 통은 염증의 불을 낮추는 삶의 소방수입니다. 의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도 준비해 보세요.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체중 변화와 근감소를 막는 방법, 통증과 변비, 속쓰림을 다루는 생활요법, 운동 금기와 허용 범위, 예방접종과 치과 치료의 타이밍, 검사, 주기와 경계할 증상 등 나의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가면 불확실성의 공포가 줄어듭니다. 재발이 걱정될 때는 검사의 날짜를 미리 달력에 적고 그 전후 일주일의 식단과 수면, 움직임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세요. 결과가 어떻든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내 몫을 해냈다는 감각이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함께하는 힘을 잊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 같은 길을 걷는 환우 모임은 정보 이상의 지지와 위로를 줍니다. 식단 사진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보기 품목을 나누고 걷기 파트너가 되어주면 의지가 바닥날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와 다학제 팀과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빠르지만 당신에 대한 정보는 진료실에 있습니다. 치료와 생활요법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약이 일을 하도록, 몸이 회복하도록, 식탁이 돕도록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회의가 올라오면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까? 하루의 맑은 아침, 사랑하는 이와의 산책, 손을 잡고 웃는 저녁, 내 숨의 온기, 이 모든 것을 오래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 작은 수고를 선택합니다. 이제 당신의 3개월 여정에 마지막 불을 붙이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하나, 집에서 설탕과 가공육, 튀김 간식을 치웁니다. 둘, 물병과 그릇을 바꾸고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가열을 금지합니다. 셋, 식사 순서를 지키고 통곡물과 단백질, 채소로 접시를 재구성합니다. 넷, 수면과 걷기 루틴을 달력에 적고 지킵니다. 다섯, 일주일에 한 번은 성과를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여섯, 힘든 날의 비상 메뉴를 미리 정해둡니다. 삶은 달걀, 채소 수프, 구운 생선, 바나나 반개, 무가당 요거트 같은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7. 외식과 모임의 계획을 세우고 메뉴를 미리 확인해 작은 수정으로 큰 결과를 얻습니다. 8. 가족과 동료에게 나의 계획을 알리고 응원을 요청합니다. 9. 매달 하나의 습관을 더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10. 나를 아끼는 말을 매일 한 줄 씁니다. 나는 오늘도 내 몸을 돕는 선택을 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암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상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재정의합니다. 병은 삶의 일부이지만 삶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환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친구이며 나 자신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치료의 일부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당신 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듯 세포는 매 순간 바뀌고
우리가 건네는 작은 신호를 읽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말자. 이 말이 당신의 하루에 닿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의 문, 장바구니의 선택, 저녁의 산책, 잠들기 전에 한숨 같은 사소한 장면들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정말 줄여야 하나요? 네, 마시는 과일은 특히 줄여야 합니다. 통과일은 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천천히 흡수되므로 소량이라면 괜찮습니다. 둘째, 고기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도한 가공을 피하고 살코기와 생선을 위주로 굽거나 찌는 형태로 드세요. 셋째, 밥을 꼭 현미로만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나에게 맞는 비율입니다. 흰쌀과 현미, 보리와 귀리를 섞어 소화와 포만 사이의 균형을 찾으세요. 넷째, 간헐적 단식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금식의 길이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리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래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보충제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은 음식과 수면, 햇빛과 움직임입니다. 필요하다면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을 고려하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이제 일주의 간단한 메뉴 예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병아리콩 샐러드와 구운 연어, 화요일에는 닭가슴살 수프와 보리밥, 수요일에는 두부 스테이크와 버섯볶음, 목요일에는 각종 채소와 렌틸콩을 넣은 미네스트로네, 금요일에는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 나물, 토요일에는 통밀 파스타에 토마토와 올리브를 듬뿍, 일요일에는 현미김밥을 집에서 정갈하게 말아봅니다. 간식은 늘 통과일과 견과류 소량, 혹은 무가당 요거트로 동일하게 가져가 변수를 줄입니다. 음식은 약이면서 동시에 기쁨이어야 합니다. 맛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향신료와 허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마늘과 생강, 후추와 파프리카, 로즈마리와 타임, 바질과 오레가노는 소금과 설탕 없이도 충분한 풍미를 줍니다. 신맛이 필요하면 레몬과 식초를, 고소함이 필요하면 참깨와 견과를 빻아 사용합니다. 씹는 소리, 따뜻한 김, 신선한 향을 천천히 느끼면 적은 양도 큰 만족을 줍니다. 마지막 문을 닫기 전에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마워요.